안녕하세요. 사플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제6차입니다. 6차에서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구체적으로 이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분양권을 가지고 사례 질문을 했는데요. 분양권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한 번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을 시켜서 재계산을 한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조금 절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을 잘 하시면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부담하게 되면은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양도자가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란을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인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아들이 2021년 7월에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2월에 양도할 예정인 거죠. 이 경우에 아들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시점, 상속 개시일이죠. 그 개시일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시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증여 영상에서 시가의 정의와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속 개시일의 시가는 기본적으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매감경유 이렇게 따서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실 영상은 증여 시리즈 영상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 계약서상의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더 범위가 넓은 거죠. 매입 가격은 약정을 해서 돈을 지불하면은 그 금액이 매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부대 비용을 더하면은 이제 세법에서 말하는 취득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취득 가격이 되겠는데요. 매매 사례 가액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는 감정 가액 그리고 3순위는 환산 취득 가액 이렇게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필요경비 적용 방법이 틀린데요. 환산가액은 이 영수증이 없는 거죠. 증빙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도 증빙 없이 획일적으로 환산가액의 3%를 그냥 주고 있습니다. 다음 5번, 6번, 7번, 8번은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5번에서는 보일러, 싱크대, 장판, 벽지 교체 비용,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통 주택 양도 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관련해서 표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표를 보시면은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내용 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화살표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자본적 지출, 그렇지 않고 수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수익적 지출. 이렇게 구분해서 수평으로 이어지는 거는 겨우 그냥 유지만 하는 거죠. 뭐 창문이 깨져서 갈아 끼운다든지 이렇게 소모품 교체를 해서
유지만 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을 살펴드리면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베란다 샤시비, 냉난방시설 교체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죠. 그리고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 업그레이드하는 공사비, 그리고 보일러 시스템 교체 비용, 자바라나 방범창 설치 비용 가능하겠습니다. 발코니 샤시 설치 비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중에서도 금액적으로 크거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수익적 지출인데요. 수익적 지출은 주로 교체나 도색, 외장 복구만 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복구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유리 안 되고요. 마루, 바닥공사 안 됩니다. 다음에 6번째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세무사님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까요? 네, 전부 다 공제 가능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딱 열거를 해놨습니다. 열거해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 항목이라 취득가액에 안 들어갑니다. 어떠한 경우에 들어가느냐? 네, 이러한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입 가격에 부대 비용을 더하면 취득가액이 되고 이 취득가액은 100% 원가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부대 비용 안에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설팅 비용이 자산에 구입하고 관련이 돼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충분해야 컨설팅 비용이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서 취득가액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하면은 일단 계약서에 법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 지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증빙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요건은 이 컨설팅이 구입을 위한 컨설팅이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충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토지를 취득하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구입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 금액이 막 큰 거 있잖아요. 50억, 60억 이렇게 되는 경우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할 때는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취득가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입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경우는 구입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도 막 5명, 10명, 많게는 20명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 구입을 위한 컨설팅이 구입을 위한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가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을 잘 하시면은 취득가액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째인데요. 주택 관련 이자 비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와 담보 설정 비용 이런 거는 취득가액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취득가액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건설의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건설은 시일이 오래되기 때문에 구입 기간이 깁니다. 이 구입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 이때는 이자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입 기간, 취득 기간, 건설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취득 원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인데요. 8번째는 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 지급한 퇴거 합의 비용입니다. 명도 비용이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에 따른 현물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 등에 명시가 돼야 되겠죠. 또 인과관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온전히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자 없이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까지 승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부동산만 딱 승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을 온전하게 명도를 하고 부동산만, 물건만 딱 넘겨줘야 되는 거죠. 양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 시기는 대원칙이 잔금 청산일입니다.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표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원칙에 의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 세금입니다. 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잔금 청산일 할 때 이 대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수자가 부담한 세금은 대금의 의미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분쟁이 생겼을 때 매수자가 대금을 공탁도 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은 공탁일이 양도시기, 잔금 청산 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하고 실제 잔금 청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령 10월 말이 잔금 약정일인데 사정이 생겨서 잔금을 10월 20일 날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10월 20일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시기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나 융자, 잔금 대출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대체 처리를 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잔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등기부상의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할부 조건인데요. 이때는 등기 접수일, 부동산 현물 인도일, 그 다음에 부동산 현물 사용 수익일, 이 3가지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입니다. 이 경우도 빠른 날인데요. 이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받은 날, 두 번째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얻은 날, 이 3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인데요. 상속이나 증여입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죠. 돌아가신 날. 그리고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인데요. 증여도 등기를 하는 현물이 있고 등기를 하지 않는 예적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면은 등기 등록이 필요한 현물은 접수일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일이 필요 없는 예적금은 송금일, 입금한 날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차 여러 가지 있는데 기타 경우는 대원칙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공유물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 등기일이 되는 거죠. 토지 형질 변경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형질 변경 허가일. 개발 사업에서는 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 이 날이 증여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공익 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 3가지 중에 가장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입니다. 이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산 분할로 청구하는 경우는 의미가 어차피 자기 재산을 찾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초의 부동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재산 분할로 가져오는 배우자의 취득 시기가 소급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자료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가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이제 A주택을 최초에 2016년 8월에 취득하고 22년 올해 6월 달에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가져왔죠. 이렇게 하더라도 원래 본인의 부동산을 명의만 이제 정리한 거에 불과하니까 원래 A주택의 취득일인 2016년 8월이 취득 시기가 되고 이때는 거주요건 적용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보유 2년으로 비과세 요건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해석 사례 1번을 보시면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인 부부 공동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상대방한테 100%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때도 역시 민법상 재산 분할로 봐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해석 사례 보시면은 이혼 위자료에 가름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 시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6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